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그 장면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인류는 언제부터 우주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불과 400년 전입니다. 1608년 네덜란드의 한 안경 제작자가 우연히 두 개의 렌즈를 겹쳐 들여다봤을 때 멀리 있는 교회 첨탑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죠. 망원경이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도구는 인류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시대를 끝냈고 수백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최초의 망원경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서 지구 대기를 벗어나 우주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최첨단 망원경들의 이야기까지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망원경 이전의 천문 관측. 망원경이 등장하기 전 인류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늘을 관찰해왔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맨눈으로 하늘을 관측하며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행성과 별을 구분할 줄 알았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오직 육안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약 850개의 별을 관측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천동설을 체계화했고요.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천문대를 세우고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초신성 폭발을 기록했고 혜성의 출현을 문서로 남겼죠. 하지만 육안 관측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은 약 6등선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 중에서 겨우 몇천 개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행성 표면의 세부 모습이나 달의 크레이터, 은하의 구조 같은 건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펼쳐놓고도 그중 몇 페이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1608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망원경 탄생 지상망원경의 시작. 1608년 9월 네덜란드 미델부르흐라는 작은 도시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안경 제작자인 한스 리퍼세이가 두 개의 렌즈를 일렬로 배치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멀리 있는 물체가 갑자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이 장치에 특허를 신청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특허는 거부됐습니다. 이미 비슷한 장치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609년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망원경의 원리를 직접 연구해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죠. 리퍼세이의 망원경이 3배율이었다면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무려 20배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1609년 겨울 갈릴레오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망원경을 하늘로 향합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달 표면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크레이터와 산맥으로 가득했죠. 당시 사람들은 천체는 완벽하고 매끄러운 구체라고 믿었는데 달은 지구처럼 울퉁불퉁했던 겁니다. 금성은 달처럼 위상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리고 1610년 1월 7일 밤 갈릴레오는 목성 옆에 작은 점 4개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별인 줄 알았지만 며칠 동안 관측한 결과 이 점들은 목성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목성의 4개 위성, 지금 우리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죠. 이 발견은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틀렸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갈릴레오의 망원경은 단순히 먼 곳을 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상망원경의 발전사. 갈릴레오의 발견 이후 천문학자들은 더 크고 강력한 망원경을 원했습니다. 초기 망원경은 모두 굴절 망원경이었습니다. 렌즈로 빛을 모으는 방식이죠. 하지만 굴절 망원경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색수차라는 현상이었죠. 렌즈를 통과한 빛이 무지개처럼 퍼져서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렌즈를 점점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색수차를 줄이려면 초점 거리를 늘려야 했거든요. 어떤 망원경은 길이가 무려 45m에 달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망원경 하나 설치하는데 건물만 한 구조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1668년 아이작 뉴턴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하는 거였죠. 거울은 빛을 굴절시키지 않고 반사시키기 때문에 색수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뉴턴은 지름 3cm의 작은 오목거울로 반사망원경을 만들었고, 이것은 1m짜리 굴절망원경만큼 선명한 상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반사망원경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1789년 윌리엄 허셜은 지름 1.2m짜리 거대한 반사망원경을 만듭니다. 이 망원경으로 그는 천왕성을 발견했고 수많은 성운과 성단을 찾아냈죠. 허셜의 망원경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망원경은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19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완성된 후커 망원경은 주경 지름이 2.5m였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바로 이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했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1948년에는 헤일 망원경이 등장합니다. 주경 지름 5m. 이 망원경은 무려 45년 동안 세계 최대 망원경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상망원경에는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대기였죠. 대기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 일렁이게 되죠.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에게는 골칫거리였어요. 아무리 큰 망원경을 만들어도 대기 때문에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대기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지상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우주를 보려면 지구를 벗어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망원경의 종류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망원경의 종류와 특징 정리. 망원경은 크게 어떻게 빛을 모으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굴절 망원경입니다. 렌즈로 빛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상이 선명하고 대비가 좋아서 행성 관측에 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큰 렌즈를 만들기 어렵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죠. 게다가 색수차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형 망원경은 거의 다 반사망원경입니다. 반사망원경은 거울로 빛을 모읍니다. 뉴턴이 처음 만든 이후로 계속 발전해왔죠. 거울은 렌즈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 있고 색수차도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천체망원경이 반사식인 이유죠. 하지만 거울이 완벽한 포물면 형태를 유지해야 하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합망원경은 렌즈와 거울을 함께 사용합니다. 슈미트 카세그레인이나 막스토프 같은 형식이 대표적이죠. 컴팩트한 크기에 비해 긴 초점 거리를 얻을 수 있어서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광학망원경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가시광선만 방출하지 않습니다. 전파, 적외선, X선, 감마선 등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파장별로 특화된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전파망원경은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관측합니다. 거대한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특징이죠. 전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안테나도 엄청나게 커야 합니다. 중국의 FAST는 지름이 무려 500m에 달하죠. 전파망원경은 별의 탄생 지역이나 은하 중심의 블랙홀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차가운 천체를 관측합니다.
먼지 구름에 가려진 별이나 멀리 있는 은하를 볼 때 효과적이죠. 하지만 적외선 망원경 자체가 열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극저온으로 냉각해야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바로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X선 망원경은 고에너지 현상을 관측합니다. 블랙홀 주변이나 초신성 잔해, 활동성 은하핵 같은 곳에서 나오는 X선을 포착하죠. X선은 지구 대기에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주에 있어야 합니다.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선이 대표적이죠. 감마선 망원경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현상을 관측합니다. 감마선 폭발이나 펄서 같은 극한 환경을 연구할 때 사용되죠.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망원경이 필요할까요? 우주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만 들으면 전체 곡을 이해할 수 없죠. 플루트, 첼로, 트럼펫 소리를 모두 들어야 완전한 음악이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모든 파장에서 관측해야 비로소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한 천체를 광학, 전파, 적외선, X선으로 동시에 관측하면 완전히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광학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X선으로 보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망원경 중에서 인류가 대기권 밖으로 올려보낸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망원경이죠. 우주로 올라간 천체망원경의 시대. 1946년 천문학자 라이먼 스피처는 혁명적인 제안을 합니다.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리자는 거였죠. 당시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로켓 기술도 초보 단계였고 인공위성조차 아직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스피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망원경을 우주로 올려야 할까요? 첫째, 대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망원경도 대기 때문에 해상도가 제한되지만 우주에서는 이론적 한계까지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기에 흡수되는 파장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X선, 일부 적외선은 지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우주에서는 가능하죠. 셋째, 24시간 관측이 가능합니다. 낮도 밤도 없고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1990년 4월 24일 드디어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갑니다. 주경지름 2.4m. 지상 망원경에 비하면 크지 않았지만 대기권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능을 발휘했죠. 그런데 첫 이미지를 받았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거울이 잘못 연마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차는 고작 2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50분의 1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상이 흐려졌죠. 나사는 1993년 우주 비행사를 보내 허블에 교정 광학장치를 설치합니다. 마치 안경을 씌운 거와 같죠. 그리고 수리 후 전송된 첫 이미지를 봤을 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허블은 이후 30년 넘게 인류에게 경이로운 이미지들을 선사했습니다. 독수리 성운 창조의 기둥, 수천억 개의 은하가 담긴 딥필드 이미지, 명왕성의 위성들, 외계행성의 대기 성분 분석까지. 허블은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도 허블의 관측 덕분에 밝혀졌죠. 이 발견으로 관련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허블 이후에도 다양한 우주망원경이 올라갔습니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했고, 찬드라, X선 관측선은 블랙홀과 초신성 잔해를 들여다봤습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수천 개의 외계행성을 발견했죠. 지상망원경과 우주망원경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 관계죠. 지상망원경은 크기를 키우기 쉽고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우주망원경은 대기에 방해를 받지 않고 모든 파장을 관측할 수 있고요. 둘은 마치 현미경과 망원경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 최고의 성능 망원경들.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아리안 5 로켓이 발사됩니다. 탑재된 것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줄여서 JWST였죠. 제임스 웹은 허블의 후계자로 불리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망원경입니다. 주경지름은 6.5m로 허블보다 2.7배 크고 적외선에 특화되어 있죠. 왜 적외선일까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리 있는 천체의 빛은 파장이 늘어납니다. 적색편이라고 하죠. 우주 초기의 은하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 빛이 적외선 영역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가시광선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제임스 웹은 태양과 지구 라그랑주 저메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죠. 여기서는 태양, 지구, 달이 모두 같은 방향에 있어서 태양 차폐막 하나로 새 천체의 열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 온도를 영하 233도까지 낮출 수 있죠. 2022년 7월 제임스 웹의 첫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SMACS0723이라는 은하단 이미지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130억 년 전, 빅뱅 후 불과 몇억 년밖에 안 됐을 때의 모습이었죠. 우주 역사의 0.6%밖에 안 됐을 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 웹은 계속해서 놀라운 발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검출했고 별 탄생 지역의 세밀한 구조를 포착했으며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예상보다 훨씬 크고 밝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한편 지상에서도 괴물 같은 망원경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유럽 남방천문대의 초거대 망원경 ELT는 주경지름이 무려 39m입니다. 단일 거울로는 만들 수 없어서 798개의 육각형 거울을 조합하는 방식이죠.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미국의 30m 망원경 TMT는 주경지름 30m, 492개의 거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에 건설될 예정이지만 원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죠. 거대 마젤란 망원경 GMT는 직경 8.4m 거울 7개를 조합해서 유효 직경 24.5m를 구현합니다. 칠레 라스캄파나스 천문대에 건설 중이고요. 이 초대형 망원경들은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합니다. 인공별을 만들어서 대기의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거울의 형태를 초당 수천 번 조정해서 대기 왜곡을 보정하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지상망원경도 우주망원경에 버금가는 해상도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성능의 기준은 뭘까요? 단순히 크기만 보면 안 됩니다. 관측 파장, 해상도, 집광력, 시야각, 관측 가능 시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죠. 적외선 관측이라면 제임스 웹이 최고입니다. 초기 우주 관측도 마찬가지고요. X선이라면 찬드라, 전파라면 알마, 가시광선 이미징이라면 여전히 허블이 탁월합니다. 결국 최고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의 망원경은 우주라는 퍼즐에 서로 다른 조각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망원경들이 함께 그려내는 우주의 모습은 인류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망원경이 바꾼 우리의 세계관. 1610년 갈릴레오가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의 종말이었습니다. 교회는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몰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죠. 망원경만 있으면 누구나 목성의 위성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250만 광년.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도의 은하였던 겁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허블의 발견으로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오리온 자리의 작은 영역을 10일 동안 노출했습니다. 허블 딥필드라고 불리는 이 이미지에는 약 3,000개의 은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의 한 점, 팔을 쭉 뻗어서 손톱 끝으로 가릴 수 있는 작은 영역에 3,000개의 은하가 있었던 겁니다. 계산해보면 우주 전체에는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니 우주에는 대략 10의 24승계의 별이 있는 셈이죠.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망원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유일한 행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은하의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동시에 망원경은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 줬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은요.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질소, 산소는 모두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망원경으로 우주를 볼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기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망원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을 확장시킨 것이고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킨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400년 전 갈릴레오가 처음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그는 우주라는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책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빅뱅 후 불과 수억 년의 우주를 보여주고 있고 차세대 초대형 망원경들은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제2의 지구를 발견할지도 모르죠. 망원경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망원경을 만들까요? 달 뒷면에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세울까요? 우주 공간에 수백 개의 망원경을 띄워서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류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볼 것이고 더 멀리, 더 깊이 우주를 들여다보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이니까요.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별빛 하나하나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여행해서 당신의 눈에 도착한 겁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과거의 우주이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망원경은 계속해서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